모두가 갈등이 봉합될 것이라 기대했지만 태국전 포착된 이강인의 충격 행동은 또다시 많은 사람들을 실망케 했다. 모두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강인을 국대에 차출한 것, 그 나비 효과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강인의 어시스트와 손흥민의 골이 나오는 장면을 기대했지만 되려 완전히 반대의 장면이 포착되며 충격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영국 전문가들이 태국전을 정밀 분석한 결과 이강인이 손흥민에게 향한 몇 가지 동작들을 보고 프로 선수로서 할 수 없는 팀플레이라며 자살행위라는 강경한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요. 알다시피 손흥민이 뛰는 대표팀 경기는 영국에서도 항상 큰 주목을 받습니다. EPL을 대표하는 스타이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이 골을 넣었을 때 공식 SNS에 바로 손흥민을 박제할 정도니까요. 때문에 영국 현지에서도 역시 대표팀 탁구게이트의 전말을 알고 있었고 손흥민의 심적 고통이 해결되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어떤 장면들을 보고 손흥민 죽이기가 끝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일까요? 손흥민의 태국전 골장면 리액션과 함께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국전 손흥민의 골장면은 그가 왜 EPL 최고의 피니셔인지 증명한 골이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태국과 어이없는 졸전을 펼치며 무승부를 거뒀는데도 불구하고 주장 손흥민에 대한 찬사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임에도 데뷔 이후 EPL에서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 손흥민은 태국전에서 멋진 선제골을 기록했는데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사실상 세 골을 만들어냈다는 놀라운 분석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무승부를 거뒀다니 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 경기를 한번 복귀해보겠습니다. 새로운 감독 하에서 새롭게 소집된 축구대표팀은 소집 이후 발을 맞춰볼 시간이 없었다는 걸 감안해도 태국을 상대로 너무 무기력한 경기를 했습니다. 호흡이 너무 안 맞는 모습이 수차례 연출됐고 개개인의 컨디션도 많이 나빠 보였습니다. 여기에 질 나쁜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의 잔디 상태까지 겹치며 그야말로 태국에 두드려 맞을 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경기 초반은 아예 한국이 두드려 맞았습니다. 태국은 피파 랭킹 22위인 한국을 상대로 거침없는 전방 압박을 시도했는데 우리 선수들은 발빠르고 조직화되어 있는 태국의 압박에 정신을 못 차리며 전반 10분 만에 수차례나 실점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점유율도 태국이 압도적으로 높았죠. 선수들이 긴장을 풀고 잔디의 컨디션을 체크하며 정상적인 경기 운영을 하기까지 거의 30분이나 걸렸는데요. 하지만 상대는 동남아 최강이라고 불리는 태국. 지금의 어정쩡한 대한민국의 조직력으로는 태국을 상대로 지배하는 게임을 하기도 버거웠습니다. 우리 선수들은 점차 라인을 올리며 태국의 골문을 두드렸지만 좀처럼 태국의 수비를 뚫지 못했고 계속되는 패스미스에 몇 번이나 위협적인 역습을 당할 뻔했습니다.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선제골에 감동을 준 선수는 역시나 주장 손흥민이었습니다. 전반 41분 손흥민은 자신이 왜 EPL 득점왕을 했던 선수였는지 증명하는 골을 선보였는데 영국 전문가들이 극찬할 정도로 그 과정을 보면 예술적입니다. 박스 바깥에 머물던 손흥민은 왼쪽 하프라인 지역이 뚫리자 바로 골냄새를 맡고 오프더볼 움직임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컷백을 받을 수 있는 최적의 장소를 선점하고 컷백이 오면 바로 슈팅할 수 있는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모든 준비를 마친 손흥민은 패스가 오자마자 거침없이 왼발로 깎아차는 슈팅을 했고 손흥민의 발을 떠난 공은 절묘한 궤적으로 수비와 골키퍼를 통과해 득점으로 연결됐습니다. 이에 대해 스카이스포츠 전문가들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손흥민은 득점으로 연결될 수 있는 단 하나의 각도를 봤다. 이것이 월드클래스 스트라이커의 능력이다. 또한 손흥민이 특히나 대단한 것은 경기장의 잔디 상태가 극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치의 실수도 없는 매끄러운 슈팅을 가져갔다는 것인데요. 잔디의 컨디션은 선수들의 슈팅뿐만 아니라 단순한 인사이드 패스와 트래핑 등 모든 부분에서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전설적인 공격수인 티에리 앙리는 똑같은 슈팅을 해도 잔디의 상태에 따라 득점이 될 수도 아니면 홈런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기도 했죠. 따라서 잔디의 상태까지 고려하여 매끄러운 슈팅을 가져가는 것은 특급 공격수들의 필요 조건인데 현재 손흥민의 발끝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알 수 있는 부분인 겁니다. 전문가들이 극찬한 손흥민의 쇼타임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요. 손흥민은 선제골을 넣고 2분 후 하프라인 부근에서 단독 드리블을 하며 태국 선수 6명을 따돌리는 장면을 보여주며 놀라움을 선사했습니다. 한국은 조직력 좋은 태국의 수비를 상대로 좀처럼 전진하기 힘들어했는데 손흥민 단 한 명이 거의 모든 수비를 뚫고 질주하는 장면에 어느 축구팬은 손흥민이 전술이다라는 코멘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도저히 92년생의 선수라고는 믿기지 않는 드리블 능력과 볼 컨트롤 능력의 스포츠 매체 ESPN은 손흥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라는 극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전반전 안 좋았던 분위기를 손흥민 단 한 명이 180도 바꿔놓은 셈입니다. 하지만 너무 아쉽게도 이런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했고 한국은 동점골을 허용하고 마는데요. 후반 60분 집중력을 잃은 한국 대표팀은 태국의 기습적인 속공을 막지 못했고 수비 대형도 한쪽으로 쏠리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했습니다. 결국 태국은 득점에 성공하여 경기를 원점으로 되돌려놨습니다. 살얼음판의 1대1 승부에서 분절하던 한국이었고 좀처럼 태국의 골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역시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낸 건 손흥민이었습니다. 박스 바깥에서 공을 잡은 손흥민은 2대1 패스 이후 전광석화 같은 스피드로 침투하며 공간을 만들어냈고 옆에 있던 황인범에게 결정적인 패스를 넣어줬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골대 바로 앞이었고 방향만 살짝 틀어놓으면 득점할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황인범의 슈팅은 골키퍼 정면으로 향하고 말았습니다. 이를 본 국내 축구 커뮤니티의 팬들은 이런 것도 못 넣으면 대체 어떻게 득점을 해야 한단 말인가, 차라리 손흥민이 슈팅하는 게 더 나았겠다라며 아쉬워했습니다. 결국 한국은 끝내 득점을 하지 못하며 홈에서 태국과 통안의 무승부를 거두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이겨야 할 경기에서 무승부를 거뒀기에 경기 후 대표팀을 향한 시선은 고울 수가 없었는데요. 많은 팬들이 무엇보다 아쉬워한 건 탁구게이트 사건 이후 첫 소집에서 기분 좋은 승리를 가져가며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길 바랐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충격적이게도 이강인이 경기 중 손흥민에게 향한 몇 가지 이해 안 되는 행동이 조명되며 갈등이 봉합되긴 한참 멀었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결정적 이유는 태국전을 분석하던 영국 전문가들의 몇 가지 지적 때문이었는데요. 그들은 이강인이 손흥민에게 건네준 몇 가지 패스 장면들을 보며 아직도 둘의 미묘한 내분이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심오한 결론을 내려 팬들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대체 어떤 장면이었을까요? 첫 번째 장면은 완벽한 각으로 침투하는 손흥민을 이강인이 패싱하는 장면입니다. 1대1 동점 상황에서 손흥민은 수비수 3명이 방심하는 사이를 틈타 시그니처인 침투 움직임을 가져가는데 이강인은 손흥민을 봤음에도 무시하고 무리한 크로스를 시도합니다. 만약 여기서 손흥민에게 패스가 들어갔다면 사실상 골키퍼와 1대1이 만들어졌고 충분히 득점할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강인의 이해가 안 되는 선택은 결국 천금 같은 찬스를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역습 상황에서 이강인이 앞에서 침투할 준비를 하고 있는 손흥민에게 패스했으면 좋은 공격 기회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강인은 손흥민에게 패스를 줄 것인지 아니면 앞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줄 것인지 고민하다가 결국 어정쩡한 패스를 하고 말았고 결국 상대에게 공격권을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패스 하나만큼은 대한민국 역대급이라고 평가받았던 이강인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패스미스를 할 선수였던가요? 절대 아니죠. 손흥민에게 패스를 줄 것인지 말 것인지 머릿속으로 고민하다가 타이밍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면이 가장 이해가 안 되는 장면입니다. 터치라인 부근에서 공을 잡은 이강인 앞에 손흥민이 있는데 여기서 손흥민의 의도는 자신이 내려옴으로써 수비를 끌어당기고 박스 안으로 전진 패스를 넣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약속된 플레이였고 손흥민은 자신이 수비에 둘러싸인 것을 알고 절대 패스가 올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야가 좋다고 소문난 이강인이 뜬금없이 손흥민한테 패스를 했습니다. 결국 전혀 예상치 못한 패스를 받은 손흥민은 금세 수비에 둘러싸였고 공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런 장면들이 현재 영국에서조차 한국 대표팀의 내분이 끝난 게 아니냐며 집중 조명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강인 정도의 선수라면, 이강인 정도의 패싱력과 시야를 갖춘 선수라면 앞에 세 장면은 모두 이해를 할 수 없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앞의 장면들은 탁구게이트 이후 처음으로 국가대표 경기를 치른 이강인이 긴장해서 저지른 실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전문가들이 지적할 정도로 부자연스러운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경기를 지켜보던 몇몇 팬들도 이강인은 왜 패스를 해야 할 때 안 하고 패스를 주지 말아야 할 때 패스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 아직도 이강인과 손흥민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는 것 같다. 이래서 적어도 이번 소집에서는 이강인을 빼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한 것인데 황선홍 감독의 결정이 아쉽다. 이강인의 머릿속이 복잡한 것 같다. 그럴 수밖에 없다. 당분간 이강인을 소집하지 않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며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